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200이 넘게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그런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식단 관리는 소홀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확실한 사실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현미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밥을 아예 끊으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다만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면 됩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가 87인 반면 현미는 55 정도입니다. 현미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현미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귀리를 넣고 끓여서 오트밀로 드시면 되고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추가하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의 혈당 지수는 35로 매우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제 단백질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근육량을 유지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고품질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연어를 드신 당뇨 환자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으면서도 지방은 1g도 안 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허브나 향신료를 이용해서 마리네이드를 한 후 조리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서 생물가가 100점에 가까운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소류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혈당이 평균 1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과일류도 올바르게 선택하시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53으로 비교적 낮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위험군에서 당뇨 발병률이 2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독특하게 지방 함량이 높은 과일이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으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견과류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간식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마그네슘 함량도 높습니다. 식사 전에 아몬드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에 한 움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강낭콩은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렌틸콩은 혈당 지수가 25로 매우 낮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향신료와 허브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에 계피 1-6g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8-2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음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음료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올리브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도 장 건강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 설탕,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등의 단순당이 많은 음료도 피하셔야 합니다. 치킨, 감자튀김 같은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천천히 먹으며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1시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15분 정도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충분한 수면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시고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셔서 7% 이하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할 때는 메뉴를 미리 확인해서 샐러드, 구이 요리, 찜 요리 등을 우선 선택하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셔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을 처음부터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의료진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혈당 조절이 개선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